You know who's got the hardest job tonight? Javier Bardem and his wife are both nominated. 얼마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리스 락이 사회를 보던 중 미숙한 농담을 던졌고 그의 대상은 윌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였죠. Jada, I 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l right? 윌 스미스는 단상으로 올라가 크리스 락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Richard! Oh, wow! Wow! Will Smith just smacked the shit out of me. Keep my wife's name out your fucking mouth. Wow, dude! Yeah. It was a G.I. Jane joke. Keep my wife's name out your fucking mouth. I'm going to, okay? 아카데미는 워낙 큰 행사라 한국에서도 이 사건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댓글은 대부분이 아내를 건드는 건 선을 넘었다, 맞을 짓을 했다, 속이다 시원하다 등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몇몇은 이번 사태를 보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그중 윌 스미스를 동경하던 몇몇은 더욱 심각하게 혼란스러워하였는데요. 과연 윌 스미스의 행동 이면엔 어떠한 심리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심리학, 윌 스미스는 왜 크리스 락을 때렸을까 편입니다. My wife's name out your fucking mouth. I'm going to, okay? 상황을 다시 한번 보죠. 크리스 락이 윌 스미스의 아내에게 불쾌한 농담을 하였고 윌은 락의 뺨을 때렸습니다. 크리스 락이 윌 스미스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윌 스미스가 뺨으로 벌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 쉽습니다. 가족이라는 요인은 모두에게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한국인은 크리스 락에 비해 윌 스미스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크리스 락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사람은 그저 많이 본 것만으로도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심지어 윌 스미스는 인기가 매우 많은 대배우입니다. 우리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매우 쉽죠. 공감은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대상의 모든 빛을 몰아버려서 대상 이외의 곳들은 볼 수 없게 돼요. 네, 크리스 락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윌 스미스가 행한 아카데미에서의 물리적인 폭력은 어떠한 형태였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윌 스미스는 자신이 초래할 영향을 모르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행동은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윌 스미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니 우선은 가능한 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윌 스미스가 처음 그 불쾌한 농담을 듣곤 비웃은 후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크리스 락이 지금 나의 가족을 모욕했다. 그런데 나는 웃고 있다. 웃고 있다는 관용의 의미를 가진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때 윌 스미스는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몹시 불쾌해하고 화가 나 있죠. 나는 웃고 있고 아내는 화가 나 있다. 이것은 인지부조화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결국 윌 스미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행동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때 행동이 더욱 극단적으로, 즉 폭력적으로 나온 이유는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곳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카메라도 있었죠. 이것이 보통의 경우엔 사람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운전 시뮬레이터 실험을 아시나요? 혼자 운전 시뮬레이터를 하였을 때, 그리고 친구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운전 시뮬레이터를 하였을 때 그 결과가 달랐던 실험인데요.
실험 참가자들은 친구들이 지켜볼 때 더 난폭한 운전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성인보단 청소년에게서 많이 보였던 결과였습니다. 청소년은 뇌 발달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전두엽보다는 편도체를 주로 사용하여 사고하는데요. 이것이 원인이 되었죠. 성인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시뮬레이터 실험의 청소년들처럼 시선에 더욱 자극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윌 스미스도 인지 부조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더욱 자극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윌 스미스의 머리 안엔, 아니 사실 우리들의 머리 안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남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보호해야만 한다. 남자는 조용히 모욕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지 않나요? 위 생각들은 매우 구시대적입니다. 여성의 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번 상황만 보아도 아내가 스스로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독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죠. 남편의 역할은 옆에서 감정을 잘 추슬러주고 조력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아내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니까요. 또한 윌 스미스는 이를 아내에 대한 모욕을 넘어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격성과 폭력으로 해결하였죠. 각종 언론은 이번 일의 잘잘못만을 따져선 안됩니다. 댓글에선 누가 잘했냐를 놓고 판사놀이를 하고 있을 때도 아니죠. 왜 이러한 폭력 행위가 일어났는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일 수백만 명이 이 폭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폭력과 감정의 컨트롤에 더 능해지겠죠. 감정은 분명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